근데 실질적으로요, 매매단에서 수익을 주는 부분은요, 코스닥 3등, 4등, 5등에서 많이 수익을 많이 줍니다. 갤럭시 이런 섹터에 있는 섹터 안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은 그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까지요. 매매할 종목과 기다릴 종목을 좀 추려야 되거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이에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요소로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요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관련 그 섹터들이 크게 좌우되겠죠, 흐름이? 시장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00년 좋은 얘기 안 나오죠. 뭐 업황이 꺾여 있으니까는. 그런데 항상 그 업황의 바닥은요, 실적 발표가 마지막까지 박살나는 순간까지 빼다가 그 이후에 스물스물 바닥을 잡혀왔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최근 3년 동안의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최근 한두 번 빼놓고는 테슬라가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긴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잘 안 좋게 나오긴 하겠죠. 네. 왜냐면은 판가 하락 계속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만큼 덜 나오는지 더 나오는지, 그리고 24년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2차전지 주의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25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게 지금 발표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어쨌든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외국인들 파는 거 우리 매일 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겹쳐서 발표를 한다면,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저는 궁금해요. 지금 저는요,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나리오를 써놓고서 기다릴 텐데,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밀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쁠 게 없거든요. 지금 정도부터는 적어도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빠지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좀 남아있다는 걸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의 양축을 이루는 과정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는요, 많이 오르는 게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빠진 게 올라올 때가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고 꽤 깊게 바라볼 예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네. 우리가 좀 계속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워낙 우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하고. 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때는 그냥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일본, 미국 뭐 다 좋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빌빌대다가 저쪽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할 때. 맞습니다. 저쪽 안 좋아질 때 우리도 같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게? 아쉽죠. 그런데요, 대표님. 조금 이번에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요, 선물은요. 워낙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포지션상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라고 조금씩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파생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최근에 좀 소통하는 파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줄이기도 민망하다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좀 포지션 변화가 있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 대금을 봤을 때요, 대표님. 지금 거래 대금이 코스피로 좀 볼게요. 지금 11차 한번 찍은 다음에 계속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것을 뭐 박 차장 네가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 7조까지 빠졌어요. 7조대가. 아시죠? 장이 밀릴 때 거래 대금 없이 밀리는 거는요, 그러더라도 해볼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수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이 쏠렸죠 최근에는 11조, 12조가요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 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물 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그리고 선물 팔 때는 2차전지라든지 삼성 하이닉스 팔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 플레이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지수를 여기서요 2478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2550 정도의 박스를 잡아놓고요. 이 정도. 그래서 2450, 2550 이 박스를 한 번씩 트라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런 그 박스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 플레이어들은 다시 이 박스에 익숙해되면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코스닥 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2차전지 안 가지신 분들이라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전지가 좀 분발해 줬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지금 없는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LNF가 아시죠, 대표님? LNF가 1월 29일 날 코스피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됐고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올해 안에 또 합병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요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가총액 상위를 코스닥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등, 2등이 에코프로 그룹주죠. 그리고 3등이 HLB인데 요거 없어집니다. LNF 1월 29일 날. 그 셀트리온 제약도 없어진다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는 게 에코그룹주랑 HLB예요. 그리고 보시죠. HPSP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시총이 지금 4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코스닥의 시가총액에서 물론 대부분의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은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주, 특히 코스피 2등, 3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매매단에서 수익을 주는 부분은요 코스닥 3등, 4등, 5등에서 많이 수익을 많이 줍니다. 1등, 2등은 과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로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 중간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는 아시다시피 그 뭐였죠? 소부장 관련주들이 1등, 2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굴레를 지금 뭐가 빠지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 보실 필요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위입니다 지금 대표님. 예.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 정말 소형주였는데. 리노공업 8위고요. 온디바이스 AI, 테스트 소켓 보시죠. 지금 보면은 한 끝발 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다. JIP가 5등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JIP가 10등입니다 지금 다 밀려서. 그러니까 이런 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변화를 좀 우리 같이 보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주식들?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가족분들한테 고민을 같이 토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도하는 시간. 저도 고민. 일단 오늘요 대표님 오후에 반도체 안 좋다라고 다 포기했었어요 대표님. 그런데 2시 반부터 가온칩스가 빵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신고가 강한 신고가죠. 그죠 대표님? 이게 디자인하우스 에이식 반도체라 그래서 주문 제작할 때 디자인하우스 쪽에 있는 대장주인데 가온칩스가 얘가 가니까 가족분 잘 생각해 보시자고 가니까 에이직 랜드가 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생물이거든요, 생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온칩스가 2시 반에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지만 왜냐면 그거는 찍어야 되거든, 찍히거든요. 10개 얘기한 거서 없지만 이것이 올라오고 있는 중에 에이직 랜드를 매매할 수 있는 일종의 손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요 오늘 뭐가 밀렸냐면 GPT 스토어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밀렸죠. 밀렸는데 과연 내일 아침에 그게 올라올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상 순서로 봤을 때 CXL 전이 디자인 하우스 그 중간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PT 스토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막상 보면 그
순서도 최근에 올라왔던 순서 대비해서 그 전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도 강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쉴 때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GPT 스토어 관련주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만들어 와봤어요. 2024년도 뉴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패시브 하는 패시브성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그 온 디바이스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XR, AR, VR 쪽, 그리고 알리테모 이런 거, 인플루언서, 그리고 GPT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한번 최근에 움직였었던 것들 가지고 한번 관종을 한번 세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번쩍 저기 번쩍이 다 나와요, 대표님. 그러면 적어도 내가 번쩍하는 거를 미리 알아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이런 거 보고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시대에 최근의 시대에 뒤처지지 말자, 적어도. 만약에 뒤처질 거면 아예 여기를 보지 말자. 왜냐면 나는 이거랑 안 맞으니까. 그렇지. 예. 이거는 그때그때 트렌드를 빠르게 맞아요. 치고 빠지고 맞아요.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감각 아니면 순발력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싫어요. 싫으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한번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어제요.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죠. 뭐가 발표 나왔냐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서 저기 의무 휴업일,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휴일을 쉬는 지정 원칙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움직인 게 롯데쇼핑이에요. 움직였는데 어제도 오늘도 움직였죠. 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롯데쇼핑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안 좋긴 했었죠. 한 달에 2번씩 쉬었으니까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항상.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뉴스 들으면 팔아야 된다 이러는데 요즘은요, 워낙 박살나 있는 내수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슈 있으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이슈 보고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 코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멘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중고당제 그래도 우리 내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주주분들한테 제가 안 좋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조적으로 갈 거면은 국내 소비 먼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우리가 발표한 우리 한국인 총재님 발표부터 시작해서 소비단은 아직까지 여력이 좀 적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소비를 확인하고 내수주를 보는 것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결국 가장 안정적인 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그럼 못 정확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요즘. 그러나 어쨌건 그게 가장 하여튼 그 리포트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포트가 먹히는 시장인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트가 먹힌다 전제로 어느 업종이 먹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최근에 제가 오늘요, 아까 시총 코스닥 아까 5위였나요? HPSP 오늘 레포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중에 이게 1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 오늘 소부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레포트 빨이 먹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HPSP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인터플렉스인가요? 맞을 거예요. 대표님, 요날이요. 이게 단순하게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날 1월 19일, 아마 지난주 지난 목요일인데, 맞습니다. 목요일인데, 인터플렉스, FPCB 업체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 근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온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24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감에 따라 나온 건데, 그리고 갤럭시 링 기대감. 이게 다 레포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당장 이익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빠져 있었던 거죠. 휴대폰 부품 섹터지 않습니까?
연속 FP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솔직히 저만큼 레포트를 잘 안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보니까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레포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어제 슈프리마도 있었습니다. 어제 슈프리마 진짜로 그냥 무슨 인식하는 그런 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온디바이스의 핵심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강한 거래량을 내뿜고 1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AI 혹은 갤럭시 이런 섹터에 있는 섹터 안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은 그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까지요. 근데 다른 섹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움직이는 섹터가 그래요. 방산 섹터라든지. 왜냐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미리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전쟁 때문에 움직였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결에 따라서 레포트를 보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 게 조금 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오늘 현장에서 좀 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대표님.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같이 띄워놓을게요, 대표님. 그럼 시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결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으로 세운 게 아니고 시총 대비 세운 거거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얼만큼 기관이 샀느냐를 뽑았는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급등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기관들도 이런 종목 잘 안 건드렸거든요. 진짜로 종목들 시총 2천억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사고 있구나, 기관들도. 그런데 약간은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센서 AI 이런 것처럼 이런 섹터들이 약간은 갑자기 기관들이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기관들도 들어왔다, 내가 더 사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우리가 이제 투자자별 종목 순매수를 하루하루씩 좀 오후에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뭐가 움직이는지 좀 결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기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 주가만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이 작은 종목들이 나올 때는 NR이라 그래, not rated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그 목표 주가를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목표 주가가 근접해서 레포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종목이 그날 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며칠 있다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돼요. 왜냐면은 일부 레포트들도 아시다시피 목표 주가라는 거는 주가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이 되는 거고,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을 때 좀 안쓰러운 것들이 있어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진짜로 억울한 겁니다. 이미 빠졌어요. 안 좋기 때문에 빠졌는데 목표 주가가, 왜냐면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레포트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커버를 해야 되니까는. 근데 커버를 할 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이 되는 거예요. 더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요즘은요, 주가가 빠지는 게 그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져서. 이 관심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좀 화학주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세게 빠지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런데 막상 이게 보세요, 한번. 그런 지금 조용하게 세게 빠진 섹터들이요, 실적 발표 끝나고 며칠 있다 보겠습니다. 다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때 그게 이제 좀 흥분했는데 그게 바이더 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증시 환경,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등장, 이렇게 언제쯤 돌아설 것이냐. 제가 오후에 이제 모 전업 투자자 분께서 장이 이상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요새 좀 약간 이상해. 1시 정도부터였습니다. 1시에 제가 그때 다른 페이퍼 작성하느라고 장을 한 20-30분 좀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얘기 듣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왜냐면은 저는 커버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장이 빠질 거면은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움직이는 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안 좋아지기 위한 전조 현상들이 있거든요, 가족분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전조 현상이 아직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오히려 일정 부분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짜증이 나는 증시죠. 좀 빨리, 왜냐면 지금 홍콩도 올라왔어, 뭐 어디도 올라왔어, 지금 미국은 계속 신고가야, S&P 500 신고가야.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짜증의 강도가 높지 시장이 뭔가 무서워할 정도로 빠지느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요, 내가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요, 오늘 좀 그 현장에서도 매매할 종목과 기다릴 종목을 좀 추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시장과 함께,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사이에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렇죠. 최근에 좋았다가 쉰 거 뭐 있습니까? 로봇.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은요, 떴다가 굉장히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음 타자가 되겠구나 해서 분할 매수 시작한다거나, 혹은 로봇이 물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기다려 보셔야 한다고. 왜냐면은 각 계좌별로 특성별로 투자 전략이 정말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언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AS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니까는 조금은 냉정하고 좀 그래도 편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대응하시는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